밤 11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오늘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자야지.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머릿속에 창 하나가 켜집니다. 그 카톡 답장을 안 했네. 별일 아닙니다. 내일 보내도 되고 상대도 사실 신경 쓰지 않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문장 하나에 멈춰거립니다. 분명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아직 대화창이 열려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창이 켜집니다. 그 메일도 답장 안 했지. 병원 예약도 해야 하는데 반품할 택배 현관 앞에 일주일째 그대로 있네. 의자에 걸쳐둔 옷 며칠째 저러고 있네.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들이 하루 끝에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사소한 일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는지, 왜 우리는 작은 일을 미루면서도 계속 그 일을 신경 쓰게 되는지, 그리고 머릿속에 열린 창을 닫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를 보통 큰 문제에서 찾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거나 관계가 흔들리거나 앞으로의 일이 막막할 때처럼요. 그런데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봐도 특별히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작은 일들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조용히 깜빡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작아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가 하지 뭐. 별것도 아닌데. 중요한 일은 오히려 자리를 얻습니다. 회의는 캘린더에 들어가고 병원 예약은 알람으로 남고 큰 결제는 따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은 애매합니다. 지금 하자니 귀찮고 일정에 적자니 별일 아닌 것 같고 아예 안 하기로 하자니 찝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끝낸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할 일로 옮긴 것도 아니고 하지 않기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 한쪽에 걸려 있습니다. 사소해서 마음에 남는 게 아닙니다. 사소하기 때문에 끝내지도 계획하지도 지우지도 못한 채 애매한 상태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뇌는 그 애매한 상태를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메일창, 검색창, 메신저창, 장바구니창. 처음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열어둔 창이 많아질수록 컴퓨터는 조금씩 느려집니다. 분명 지금 쓰고 있는 건 하나뿐인데 뒤에서는 여러 창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읽고 답장 안 한 카톡, 며칠째 의자에 걸쳐둔 옷, 현관에 쌓인 택배 상자.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신호가 울립니다. 아직 안 끝났어. 잊으면 안 돼. 심리학에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27년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발표한 개념입니다. 시작은 한 식당에서였습니다. 웨이터들이 아직 계산하지 않은 손님의 주문은 줄줄 외우면서 계산이 끝난 테이블의 주문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걸 보고 의문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과제를 끝까지 마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중간에 멈추게 한 뒤 나중에 뭘 기억하는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도중에 멈춘 사람들이 끝낸 사람들보다 자기가 한 일을 훨씬 더 잘 기억했습니다. 기억력 차이가 약 1.9배에 달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일이 끝난 일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찝찝함을 이 개념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이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남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는 꽤 좋은 힌트가 됩니다. 끝낸 일은 닫힌 창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은 닫히지 않은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고 있어도 완전히 쉬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아직 창이 닫히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작은 질문들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지금 할까? 아니, 조금 이따 할까? 근데 까먹으면 어떡하지?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작은 일 하나가 작은 질문 여러 개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 오래 남는 이유는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둘러싼 판단이 계속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일의 크기보다 일의 상태에 더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끝나지 않았으면 남고 무거운 일이라도 언제 할지 정해져 있으면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소한 일 하나가 마음의 배경음처럼 깔립니다.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꺼져 있지도 않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냉장고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 딱히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닫히지 않은 작은 창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창은 일만이 아닙니다. 분명 지나갔는데 계속 떠오르는 표정 하나,
흘려보낸 줄 알았는데 자꾸 되돌아오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는 작지만 계속 열려 있으면 마음은 느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일을 무조건 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카톡에 즉시 답장할 필요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의자 위 옷을 칼같이 옷장에 거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일을 즉시 처리하는 사람도 사실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룸 자체보다 그 일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애매한 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지금 할 일인지, 나중에 할 일인지, 안 해도 되는 일인지, 누군가에게 맡길 일인지, 이 구분이 없으면 뇌는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 창을 닫는다는 건 무조건 일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의 상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한다. 오늘 밤에는 안 한다. 내일 오전 10시에 한다. 보류함에 넣는다. 이렇게 상태가 정해지는 순간 마음은 조금 조용해집니다. 뇌가 더 이상 그 일을 판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것은 해야 할 일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일이 계속 남아있을 때 마음은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이 일을 지금 끝낼 수 있을까? 지금 못한다면 언제 할까? 정말 해야 하는 일일까? 이 세 질문이 머릿속 창을 닫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럼 이 질문들을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가 조금 남아있을 때만 쓰는 방법입니다. 2분 안에 끝나면 지금 닫기, 답장 한 줄, 영수증 버리기, 어제 마신 머그컵 싱크대에 넣기, 옷 하나 옷걸이에 걸기. 너무 작아서 미뤘던 일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닫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자기 비난의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못해? 2분이면 되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머릿속 창을 닫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을 하나 더 여는 셈입니다. 2분 규칙은 나를 압박하는 규칙이 아니라 깜빡이는 아주 작은 창 하나를 조용히 닫아보자는 제안입니다. 방 전체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컵 하나면 됩니다. 옷 하나면 됩니다. 답장 한 줄이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못하면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는 창을 닫지 못합니다. 나중은 뇌 입장에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인지 내일 아침인지 이번 주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계속 확인합니다. 이거 언제 하지?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다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답장한다. 토요일 점심 먹고 바로 반품 신청한다. 정해진 시간은 마음에게 작은 허락을 줍니다. 지금은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 시간을 정한다는 건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정표로 옮기는 일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지 않을 일은 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수의 열린 창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일입니다. 읽을까 말까, 살까 말까, 만날까 말까, 버릴까 말까. 이런 창은 오래 열려 있을수록 마음의 여유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일 자체보다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은 끝내는 것보다 그만두기로 정하는 것이 더 큰 정리일 수 있습니다. 읽지 않기로 한다. 사지 않기로 한다. 이 대화는 더 이어가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순간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정하는 걸 가끔 실패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완료입니다. 때로는 가능성을 닫아야 내 마음이 다시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도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을지 모릅니다. 답장하지 않은 말, 정리하지 않은 물건, 괜히 마음에 남은 표정 하나, 그 모든 걸 한 번에 닫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한 번에 다 닫으려는 마음 때문에 아무 창도 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가장 눈에 밟히는 창 하나,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일 하나, 그것을 끝내거나 시간을 정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해보세요. 정리는 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끝내지 못한 말, 미뤄둔 답장, 애매하게 남긴 약속에도 상태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할지, 나중에 할지, 하지 않을지 그렇게 하나씩 정해주는 순간 머릿속에서 깜빡이던 창이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못 끝낸 일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창을 한 번에 닫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딱 하나는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닫을지, 내일 닫을지, 아니면 더 이상 열어두지 않기로 할지. 가끔 우리를 가장 가볍게 만드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창 하나를 조용히 닫는 일입니다. 오늘 밤 기억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을 끝낼 필요는 없다. 다만 열린 창 하나는 닫을 수 있다. 지금 당신 머릿속에는 어떤 창이 열려 있나요?
그 창을 댓글에 살짝 적는 순간 당신의 창은 어쩌면 조금씩 닫혀갈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사소한 일이 왜 하루 종일 마음에 남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일이라서 남는 게 아니라 끝내지도 미루지도 못한 애매한 상태로 남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머릿속 창을 닫는 건 무조건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상태를 정해주는 것이라는 것. 지금 닫을지, 시간을 정할지, 아예 하지 않기로 할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오늘 밤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창 하나를 닫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